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가장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지 지분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10차, 13차, 뭐 다른 뭐 1, 2차 이런 분들은 사실 대지 지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6, 7차, 3, 4차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어제 저도 뭐 몰랐었는데요. 그 뭐 유튜브 하시는 원부동산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우리 주참단이 생각한 것 같처럼 사업장 3, 4차의 대지 지분 정리 없이는 재건축할 수 없다. 그 사람도 이제 다 안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는 주참단이 계속 조합한테 지적을 해줬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라고 수도 없이 지적을 했지만, 여태까지 뒤로 딱 감춰놓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막판에 오니까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6, 7차가 지금 땅 찾기를 갖다 자기 땅을 찾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그거를 반대 세력을 매도하고 반조합 세력을 매도하는데, 그거는 자기 주인은 자기들이 찾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재산권을 신탁 등기를 넘긴다? 신탁 등기를 넘기는 순간에 모두 사유재산권은 조합으로 다 이전이 됩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차동원 변호사님이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합장이 과연 5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보행균 온다, 뭘 온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조합원의 진정한 재산권들은 다 방치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무능한 조합장이 과연 저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장의 역할에서 가장 큰 게 대관 능력,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준비할까 하는 그런 통찰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재건축이 막힘없이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안중근 조합장이 이런 능력이 부족하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누가 우리같이로 옆에서 얘기를 해주면 그때서야 얼렁뚱땅 허겁지겁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야, 뭐 이렇게 하는 조합장이 우리가 됐고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겠냐. 그런 문제들이 지금 5년이 지나니까 우리한테 핵폭탄급으로 지금 터져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지지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조합장이 대주권 불일치 선반영 뭐 우리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선반영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추진해서 대지권 관련 수심 발신 공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서울시에 다 조사했어요. 저희 감락까지 전부 다 모든 것들을 거짓말로 막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감정평가법인을 대동해가지고 조합에서 조합장이 감정평가 목록을 만들어주면 그거를 가지고 선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걸 갖다 자기가 마음대로 감정 목록 평가를 합니까? 지금 3차 지분 땅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4차도 모르고 있고 6, 7차도 아직 땅도 안 찾아오는데 어떻게 조합장이 실체법적으로 그거를 운운하면서 자기의 권리로 남의 재산을 가지고 감정평가 목록에 올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허위로 호도하고 가는 그런 조합장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아까 방금 보셨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한 3년 정도는 소송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저번부터 계속 3년이 걸릴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원부동산이 어저께 뭐 유튜브에 3, 4년 걸릴 거라고 자기도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의견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 이 안중근 조합장이 과연 요번에 계속 그 얘기를 하시면서 법무사한테 용역 계약을 했는데 계속 공식 법무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 확인해 봤어요. 야, 대단하신 우리 허위학력자 안중근 조합장이 2023년에 재건축 개발 실무사전 몇백 페이지를 썼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방대한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세요. 근데 이거를 써주신 분이 여기 법무법인 기린의 대표예요. 우리 압구정 상구역에 법무 용역을 총괄하고 계시는 그 용역 계약의 대표가 바로 저분이십니다. 주민참여감시단은 딱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있다, 대지권에 찾아가라. 그래서 6, 7차는 본인들이 방치한 땅을 자기 손으로 찾겠다고 나선 겁니다. 또 3차도 자기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대지권을 찾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고유의 자기 재산권을 지키는 고유의 일입니다.
조합은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을 하는 것이지 재산을 갖다 사유재산 신탁 등기에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라고 조합장의 자리를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조금 전에 저번에 처음에 우리가 공격을 하니 그 제안을 하니까 그 앞에 조합원 개별적 해결을 해라. 조합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6, 7차에 차동원 변호사가 나와서 그러면 내가 맡아서 도와줄게 하고 나섰더니 이제는 뭐라 그래요? 반조합 세력이라고 매도를 하고. 이것이 저렇게 허무맹랑한 허위학력자가 주장하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합장이 어떤 권한, 실체법적 권한을 가지고 등기부와 다른 목록을 만들 수 없다. 이거는 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러한 감정평가에 기초한 관리 처분 계획안은 분쟁 가능성이 많고 또 그 다음에 타당성 검증이나 인허가청에서 절대로 해주질 않습니다. 그럼 결국 관리처분 관계까지 갔다가 우리는 다시 전 정비사업 계획으로 다시 빠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기초를 다시 닦을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앞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비계획 그 입안하는데 우리가 해임, 이 안유근 조합장을 해임하는데 한 달, 정비계획 재정립하는데 6개월, 그 다음에 서울시에 제안해서 가지고 오는데 1개월, 8개월이면 다시 우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통기획의 장점입니다. 원래 보통적으로는 정비사업 계획, 우리가 계획안을 내면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해줬던 게 일반적인 절차가 2년이었거든요. 근데 신통기획의 가장 장점은 빨리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단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을 우리한테 지우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공공기여 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우리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임대주택을 우리가 명분 삼아서 가져가자 하는 얘기고 우회 동로를 만들자는 얘기, 그 얘기를 갖다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 7자 조합원들 스스로 땅 찾기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파리바게트 앞에 상가 현수막이 또 이렇게 크게 걸렸죠.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다 보셨죠? 파리바게트 앞에 현수막들 보셨죠? 이건 뭡니까? 안중근 조합장이 상가에 했던 7가지 약속을 했어요. 추진위원장 시절에 했단 말입니다. 올바르든 올바르지 않든 자기가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되는 조합장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딱 되고 나서 우리말로 다 쌩까버렸어요. 그러니까 상가에서는 되게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라고 했더니 아, 나 못 지켜 이렇게 됐습니다. 이유 딱 대법원에서 이번에 2024 252784 판결 확정 판결로 앞으로 상가 조합원들은 어떻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뒤집어졌을 거 아닙니까? 약속 지켜라는데 약속 안중근 조합장이 지킬 수 없죠. 법에서 판결이 된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중근 조합장은 지금 이제 상가 협의회 이사들한테도 뒷짐하고 나 잘 모르겠다. 법이 이런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뭐 상가 이사로 당선되신 안중근 측 이사도 화가 나가지고 배신당했니 어쨌니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관련해서는 이제 법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판결이 나서 도대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 규제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국회, 서울시 이런 뭐 네트워크와 대관 능력을 총 동원해서 빠르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조합장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